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평일에는 제가 영상 업로드를 못했죠. 제가 평일에는 좀 일이 좀 있어서 주말에만 업로드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 텔레그램이나 단톡방에서 제가 이번 주에는 영상으로는 못 올리니까 대응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제가 영상을 못 올릴 때 텔레그램이나 단톡방에 이렇게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댓글 고정란에 들어오셔서 유튜브에서는 뭐 긴급적이게 브리핑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왔을 때나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못할 때, 그럴 때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브리핑을 남겨드리거든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어떤 식으로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고 대응을 해드렸고, 그리고 거시적 매크로 관점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려하고 계신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에 앞서서 이런 미래 분석에 대해서 21년도에도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고 라는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다 끝났죠. 22년 연말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때가 21년도 8월 달에 제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1월 20일 날에 적은 거고, 이 글은 이때 기사 내용이 델타 플러스 국내 첫 확진자 2명 모두 뭐 이러면서, 이게 뭐 코로나는 22년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다. 안타깝지만 이러면 주식코인 지속 우상향. 그죠? 이게 21년도에 적은 거네요. 21년도에 적은 거고, 백신은 무효화. 저는 백신 1차도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백신은 저는 마스크라 생각해서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백신을 안 맞은 사람 중에 1%, 상위 1%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를 한 번도 걸린 적이 없거든요. 마스크를 그만큼 잘 썼다. 그래서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덕분에 이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제가 예상을 했었냐면, 이게 6월 23일입니다. 21년도. 접종률 높은 이스라엘도 실내 마스크 다시 착용. 그러면서 한국도 집합금지 무제한으로 풀리고, 그래서 마스크가 백신이다 라고 요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비안전자산, 즉 비트코인도 싼 고점을 찍을 수도 있을 것이다. 2차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연준이 등 국제사회가 2차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서 1, 2차까지 맞아도 변이 바이러스에 걸리고 3차까지 맞을 수 있게 준비 중이다. 이러면 초시기가 길어졌다. 그래서 영국 델타 변이로 사망한 사람들이 2차까지 맞은 사람들도 14일 이후에 사망을 했다. 몇 프로? 36%. 그죠? 그래서 21년도 8월 15일 날, 강복절 날이죠. 7월 21일 날에 저 글을 올리고 7월 21일 날에 리플을 사서 8월 15일 만에, 한 달 만에 그냥 뭐 1억 넣어두고 10억을 먹게 되는 행동을 했죠. 그리고 이거는 21년도 3월 달인데 23년도까지 금리 동결, 이거는 파월의 말이었거든요. 이거는 파월의 말을 제외하고 미국 부양책 지원금으로 코인 및 주식시장으로 유입됐다. 그 다음에 투자시장이 가열되고 고래 및 기관들이 투자시장을 물량을 정리하고 달러가 자동으로 수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통화력을 많이 풀었죠. 부양책을 엄청나게 많이 썼죠. 거기에 대해서 파월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와일드 카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인플레이션, 너네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이거 인플레이션 잡을 해결 방안 있냐? 있다. 와일드 카드가 우리에겐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로는 그냥 투자 시장에 가열을 시켜놓고, 이제 그 투자 시장이 반토막이든 뭐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거기서 달러가 자동 소각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부양책으로 썼던 돈들이 다 뭐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뭐 밖에서 많이 사 먹고 막 그런 의미로 줬지만은 다 자산 시장으로 다 돈이 왔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뿌린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렇게 풀어둔 돈들이 자산시장으로 들어오게 가열을 만들고 난 다음에 폭락을 만들어서 그 달러, 불어둔 달러가 소각을 시켜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나중에 이게 1년 뒤에 2년 뒤에 보니까 FTX 사태가 터지고 미국 관련돼서, 다 전부 다 미국 관련돼서 터지거든요. 그 루나도 어찌 뭐 미국 관련돼서는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게 폭락의 이유가 달러의 디페깅이 나서 1대1 비율로 루나 코인이 하락을 하고 셀시우스라든지 뭐 등등 그런 것들을 폭락을 시켜가지고 완전 영원이 돼버렸죠, 루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달러가 자동으로 수화가 됐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현재 인플레이션이 이런 식으로 달러를 소각을 시켜야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방안이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달러를 자동으로 소각을 안 시켜 사람들을 이게 금융시장 시스템을 다 폭발을 안 시켜버리면 당장 내년에 코로나 같은 팬데믹 사태가 터졌을 때 이만큼에 대한 부양책을 쓸 수 있는가라는 연준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21년도에 같은 경우는 저는 21년도 11월 24일 날에 이렇게 매매를 그냥 끝내버렸죠. 매매를 끝내버리고 아예 매매를 안 했었죠, 저 때는. 그래서 저 때 이제 졸업을 하고 잠시 시장을 좀 지켜봤죠. 저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올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올랐으니까 이 코로나가 끝나면 증시시장이 하락을 하고 인플레이션 해결 방안이 연준에서 큰 그림이 나오겠구나. 그게 뭐냐? 언제냐? 폭락 시기가 치료제거든요. 치료제가 11월 달에 나온대요. 8월 달에 미리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대주주가 자사주를 팔 때가 주가는 항상 고점이었다라는 원칙적인 그런 매매도 한번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11월 달에 대주주가 자사주를 많이 팔았죠. 뭐 테슬라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뭐 이더리움 재단가에서도 이더리움을 많이 팔았죠. 그렇게 해서 6월 23일 날에 확진자가 450명이었을 때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8월 2일 날에 현재 1450명, 현재 비트코인 떡상, 그죠? 이렇게 글을 좀 올려드렸죠. 일단 그렇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렇게 미래 분석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나무만 보고 매매를 하지 말고 숲을 보고 매매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자리고, 그리고 지금 그게 아무 때서나 허용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역배열 구간에서 된다. 여기서도 거의 역배열 구간에서 제가 요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요때 터져요. 그래서 전 7월 21일 날에 그냥 타자마자 수익이었거든요. 7월 21일 날에 아까 제가 탔다 했죠. 요때 리플을 타가지고 8월 15일 날에 여기 팝니다. 여기서. 리플은 여기에 고점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번 평일날에 어떤 식으로 브리핑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혹시나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모르는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단기 관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3월 4일 날에 바이낸스 CEO인 창평자오가 사라는 손모양을 하죠. 이게 너네들 죽었다. 너네들 다 죽었다 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해서 사라고 저도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투데이 그 다음에 TP라고 글을 하나 올립니다. 그래서 이게 힌트가 뭐냐, 20.8 TP가 100K다 라고 얘기를 좀 드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안 힘든 시나리오가 일봉상 61선, 일봉상으로 61선이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제일 안 힘들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 그래서 61선이 이탈이 된다면 20.2에서 20.8의 하락 이후에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롯데 20.8K 부분까지 하락을 예상을 했지만은 조금 더 19.8에서 20.8K 레벨까지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크다라고, 19.8K 부분, 요때가 22.5K 부분, 여기 행보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4시간 봉상 후 22.5K 부분, 여기 부분이 여기서 요만큼 하락을 했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제가 정배열로 다 되어 있죠. 정배열로 된 상태에서 1년선을 지금 2번이나 흔들고 난 다음에 이게 깨졌죠. 깨지는 걸 보고 이 중간값에서 이 정도 내려올 정도면 요 밑에 이평선까지 내려올 거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때가 그래서 19.8K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여기가 19.8K 부분이거든요. 896일선, 4년선, 장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의 부근에서 원래 지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까지 하락을 할 것이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겠지만은 여기서부터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미리 대응을 해줬고, 고용 지표가 나오기 전날에 여러분들한테 좀 크게 하락하기 전에,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기 전에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22.5K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로 따지면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많이 조금 높게 타신 분들 마이너스 뭐 15%겠지만은 뭐 5% 10%권이었거든요. 마이너스가 마스크로 따진다면.
그래서 거기서 대응을 하실 분들은 좀 하시고, 밑에서 잘 주우실 분들은 하고, 나는 대응이 좀 어려워, 대응이 나는 좀 어렵고 그냥 어차피 오른다고 하니까 제 말을 좀 신뢰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제 말에 공감을 되시는 분들은 그냥 어차피 저는 25.2K를 뚫는 무빙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되신 분들은 그냥 어차피 홀딩을 해라, 내가 가진 개수가 어찌 보면 잘못 대응을 하다 보면 잃을 수도 있는 거라서, 그죠? 만약에 뭐 10% 마이너스에서 내가 회복이 되려면 거의 뭐 10% 이상으로 또 먹어야 회복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시라고 했고, 제가 25.2K에서 최근 단기 목표 영상에서 25.2K를 뚫으면 알트 상승장이 나오고 여기가 큰 저항대다 라고 25.2K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25.2K를 꼬리를 달고 하락을 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은 계속 그 저항 레벨을 못 뚫고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악재들은 명분이에요. 25.2K를 누군가는 못 뚫을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얘기를 드리자면, 이거를 못 뚫는 게 아니고 안 뚫은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3월 1일 날에 투자자의 날에서 비전에 대해서 발표를 안 한 이유도 일론 머스크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만약에 3월 1일 날이 뭐 비전이 어떻고 좋다라고 얘기해서 잠깐 주가를 뻥 터뜨리고 난 다음에 지금 악재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뱅크런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좀 알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22.5K에서 대응을 좀 알려드렸다, 이번 평일에. 그래서 뭐 젤렌스키 1년 지하 벙커, 이제는 이곳을 떠날 차례다, 이런 얘기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죠. 왜 지하 벙커를 1년 동안 숨어 지냈던 거를 왜 취재를 하면서 알려줬을까? 이제 곧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오른 이유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인플레이션 오른 거는 일단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랐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올랐지만 코로나가 지금 어찌 보면 조용해졌죠. 소리 소문도 없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중국의 리오프닝이 되면서 수요는 지금 현재 증가는 됐지만 공급이 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 우크라이나 러시아들이 문제죠. 뭐 유럽도 제일 문제긴 한데 천연가스에 대한 공급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자원이 많은 러시아 쪽이라서 에너지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해서, 에너지 섹터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을 해서 공급망에 대해서 조금 그런 이슈가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좀 그렇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면 곧 끝날 때가 됐거든요. 한번 지켜보시고, 또 중국이 뭐 5월달이니까 6월달에 중재 역할을 한다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를 만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곧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이번 연도 안에 이게 다 끝납니다. 6월달로 보고 있고, 어쨌든 자, 미국 기준금리 언제까지 상승하냐라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많을 거예요. 제가 많이 올렸죠. 이게 유튜브를 안 올리더라도 제가 다른 일을 사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유튜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 언제까지 상승하냐, 작년 22년도 9월 계속 이 시나리오를 언급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12월부터 금리 인상 폭이 줄어들었죠. 원래는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있다가 0.5%, 빅 스텝으로 하다가 지금 베이비 스텝으로 0.25%를 지금 현재 인상폭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결론만 말하자면 중국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수요로 인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당장은 미국은 금리 인하는 못한다. 그 전에 금리 동결부터가 먼저죠, 당연하게. 그죠? 그래서 2월달에 0.25%를 예상을 하였고 적중을 했다. 그죠? 베이비 스텝을. 그래서 3월달에서도 0.25%를 금리를 인상을 예상을 한다라고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는 FOMC가 없고 5월달에는 금리 동결이 시작되면서 올 연말에 10월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일반 투자자들이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고, 주가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항상 선반영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동결 전에 이미 상승을 하고 있을 것이고, 금리가 인하를 하면 여러분들이 하락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가격이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40K 찍었다가 30K까지 하락을 하는 거라,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침 브리핑을 또 해드렸죠. 실버게이트 사태로 코인 시장은 하락을 했고 미국 정치 시장은 상승을 했다. FTX 사태로 코인 시장은 하락을 했고 미국 정치 시장은 상승했다. 자, 실버게이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짧게 얘기 드리자면 현재 이건 뒤에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어쨌든 이거는 좀 브리핑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4.8% 10개월 만에 4%대로 한국 CPI 지수도 4%대로 지금 현재 둔화가 되고 있다. 저번 영상에서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포함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우리 모든 전 세계에서 물가 지수가 지금 둔화가 되고 있다. 헤이크에 속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스크 코인 제일 중요하죠. 제가 밀고 있는 코인이고 마스크 코인이 업비트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예시를 들자면 앱토스도 상장 이후에 2개월, 3개월 뒤에 펌핑이 나왔거든요. 11월 달에 상장을 해서 2개월 뒤에 상승을 했는데 그때도 앱토스도 3,890원, 시가총액 5천억에서 막 2조, 3조 원까지 갔거든요. 지금 현재 14,000원, 뭐 15,00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스크도 지금 3,800 얼마 하고 있죠. 3,900원. 오늘 잠시 아침에 4,000원까지 올랐다가 그래서 지금 현재 마스크는 그 시총보다 더 낮아요. 3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 제2의 앱토스에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2의 앱토스처럼 업비트 원한 상장이 여러분들 그렇게 쉽지만 않거든요. 그래서 제 예상대로 가고 있지만 가격은 예상 밖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지만은 제가 앱토스 코인도 14,000원까지 고점을 찍고 14,000원 고점을 찍고 3,890원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6,000원 6,000원을 갔다가 지금 뭐 4,000원 50% 하락을 했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치면 이 정도는 애교다. 앱토스도 14,000원 상장했을 때까지 갔다가 3,800원까지 터지면서 FTX 사태까지 터지면서 11월 11일 이때 진짜 앱토스가 진짜 더 힘든 코인이었거든요. 상장했을 때 그 뒤에 바로 FTX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그래서 마스크 코인은 앱토스랑 좀 힘든 거를 좀 비교를 하자면 그렇게 아픈 정도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1.68달러에서 69달러에서 추천을 좀 드렸죠. 트위터 관련 코인이라고. 그래서 요때도 캡처를 해서 항상 보고 있었던 코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는 코인에 대해서는 뭐 하루, 이틀, 일주일 분석을 해서 해드리는 게 아니고 거의 뭐 한 2개월, 3개월 정도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고 마스크 요때 1달러에 타신 분들 많아요. 덕분에 마스크 잘 먹었습니다. 분할 매도고 75%다 팔리고 남은 거 아직 홀딩 중이에요. 고마워요. 마국수씨 라고 하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미국 연방기금 형제 같은 금리가 인용물 금리가 5% 넘고 있다. 장기 금리는 낮아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얘기를 좀 드릴 거고 오늘 좀 중요하게. 그래서 3월 22일 날 이런 빅스텝에 관련돼서 내용이 나오니까 30% 확률이었던 빅스텝이 0.5%가 지금 72%까지 급등을 했고 베이비 스텝이 68%에서 28%로 급락을 했다. 자, 그래서 bad is good, good is bad. 지표가 나쁘면 시장이 좋고 지표가 좋으면 시장이 나쁘다. 현재 고용 지표가 좋다. 이것은 인플레이션 착시 효과다. 지금 현재 고용 지표가 저번 달에 나온 거를 얘기를 드자면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죠. 좋게 나왔으니까 good is bad. 좀 안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랐고 그래서 이게 고용 지표가 왜 올랐냐면 제가 매번 한 번씩 얘기 드리는데 인플레이션 착시 효과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원래는 200만 원 월급을 받았었는데 220만 원을 월급을 준다고 하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는 미국에서는 일을 안 하면 돈을 오히려 줬거든요. 그런데 자산 시장들이 다 폭락을 하면서 이제 여기를 포기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월급을 더 많이 준다니까 그래 돈 벌어서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돈을 열심히 벌자. 그러면서 고용을 많이 들어가면서 실업률이 많이 낮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착시 효과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오르죠. 자, 인플레이션이 오르죠.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뭐가 오릅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 이 원자재 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임금입니다. 임금이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오르니까 당연하게 실업률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은 지금 현재 6.4%죠. 6.4% 올랐고 임금은 뭐 정확하게 수치 뭐 이것보다 많이 안 올랐겠죠.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6.4% 그대로 오르는 거 아니까 뭐 3% 올랐다 칩시다. 많이 잡아도 임금이. 그럼 결국에는 임금이 3% 올랐으면 인플레이션이 6.4%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3.4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착시 효과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번 만큼 인플레이션은 그만큼 올랐으니까. 월급은 뭔가 오른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막 잘못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자, 8일 날에 제가 암호화폐 시장 동향이라면서 10일 날에 고용 지표가 발표될 것이고 14일 날에 CPI 지수가 있고 20일 날에 FOMC가 있다. 자, 미국 연준화 빅스텝 오히려 좋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시간 23일 미 금리 인상 0.5% 빅스텝으로 올리면 오히려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한다. 질질 끌면서 0.25% 이미 정해둔 연준의 금리 인상 목표치가 있을 텐데 더 빨리 금리 인상을 하고 이후에 금리 동결을 지켜보다 금리 인하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인하 시기는 6월쯤 뭐 이후부터 보고 있다. 저는 동결도 6월달로 보고 있거든요. 5월달, 6월달 동결 됐을 때 과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백날 첫날 얘기해봤자 여러분도 또 안 믿을 거잖아요. 그죠? 이건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믿어주자. 제 말이 100%는 아니겠지만은 저는 그만큼 100% 다라고 생각할 정도만큼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제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제 말에 대해서 100%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저는 이만큼에 대한 엄청나게 100%에 대해서 달려가려고 노력하고 저는 이걸 확신이 될 만큼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확신이 될 만큼 분석을 하셨나요? 제 분석 영상을 보시면서도.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유튜브를 저는 제 메모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올린 영상을 5번, 6번씩 봐요. 제 영상도. 왜냐하면 확실하게 내 거를 더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서 얼마나 그 전에 분석을 또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정리해둔 영상을 5번, 6번 보니까 저는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유튜브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 제 따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고 여러분들 돈 많이 따세요라게 그것도 뭐 하다 보니까 나온 거고, 저는 주된 그 유튜브의 그런 거는 제가 제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나의 공부가 되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는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하느냐라는 포커스보다는 금리 인상 이후에 고점에서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 차례다. 금리가 고점을 찍고 인하까지 얼마나, 여기 동결이거든. 동결이 6개월, 동결이 2개월, 그죠? 3개월, 그죠? 2개월, 동결 5개월, 8개월, 그죠? 15개월. 15개월은 이건 제외하고 보셔야 돼요. 제가 길게는 얘기 안 하겠는데, 여기 때는 중국이 그런 거였고, 2개월에서 8개월까지. 그래서 저는 6월달로 동결을 보고 있는데, 저는 좀 짧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지만은 그래도 한 3개월에서 5개월 내지로 보고 있어서 이번 연도 10월달, 11월달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지금 현재는 단타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입니다. 왜 단타를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되면 후회 존나 합니다. 그때 왜 단타했을까? 그냥 이렇게 돈 꼴 바에는 여러분들 상승을 할 때 여러분도 돈 더 많이 꼴아요. 그때는 변동성이 더 크거든요. 막 70% 오르다가 30% 하락 주고 또 다음날 80% 오르다가 또 50% 하락 주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를 다 발라먹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스윙이에요. 그냥 그냥 우사양이니까 스윙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모든 전체적인 숲을 보고서는 지금은 단타할 때가 아니고 스윙을 할 때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그런 거고, 자 3월 9일 날에 캐나다 금리 동결했죠. 이것도 적정을 했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캐나다가 금리 동결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캐나다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번 영상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거시적 관점에 대해서 약간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좀 이 영상이 좀 길 수가 있어요.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선반영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캐나다예요. 캐나다가 먼저 금리 인상폭을 줄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 인상폭을 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3월 9일 날 캐나다 금리 동결 나왔죠. 이제 G7 최초로 유일하게 금리 동결을 한 나라가 캐나다가 금리를 동결했고 곧
미국 금리 동결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뒷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젯밤 파월 핵심 발언 3월 금리 인상 수준 정해진 바 없어 필요시에는 속도 상향. 그죠? 자, 이거는 그냥 CPI 지수를 보고 정한다는 얘기고 이제 막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젯밤에 발표된 고용 지표. 자,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실업률이 지금 현재 높아졌죠. 다른 거 비농업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이 비농업 고용 지수 높아졌다. 뭐 그래서 뭐 그거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이에요. 임금 상승률. 그죠? 임금 상승률 낮아지고 있죠. 평균 시간당 임금도 2월 대비해서 낮아지고 있죠. 그죠? 둘 다 낮아지고 있죠. MOM이랑 다 낮아졌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죠. 임금이 제일 중요해. 임금이 뭐라고 했어요? 임금이 인플레이션이 오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그죠? 그 안에 포함된 게 임금이다라고 얘기해 드렸죠. 근데 임금이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표로 나온 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2개 정도 올려드렸죠. 지금 현재 페이크다, 후행 지표로 나오는 것 때문에 1월달에 0.5%가 물가 지수가 오른 거다. 맞죠? 그래서 50bp 원래는 70%였던 게 아까 60%로 지금 현재 급락하고 있다.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패드워치에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왜 좋은 지표인지 간단하게 설명. 왜 올랐는지 또 사람들이 또 몰라요. 그죠? 비농업 지수는 오르는데 왜 오르지?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뭐 물론 뭐 제가 차트 이평선 이게 매매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업률 증가 0.5%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고용지표가 지금 좋게 나왔어. 제일 중요한 게 고용지표였거든요. 그 중에서도 실업률이었어. 실업률. 연준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비농업에 대해서는 뭐 보긴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실업률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임금 상승률이었거든요. 그 2개지. 뭐 다른 사람들 댓글 보니까 비농업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고용지표가 많이 올랐는데 뭐 하락할 것이다. 그건 정말 잘못된 시야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0.5%에 대한 금리 인상이 조금 줄어들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솔직하게 저는 고용지표가 좋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좋게 나오면 증시시장이 안 좋다고 얘기했죠. 쉽게 제가 정의를 한번 드렸죠. Good is bad, bad is good. 경제가 좋으면 증시시장은 나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경제가 좋으면 증시는 하락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 이 여기 안에 가로를 알아야 돼. 가로 안에 드는 건 경제가 나쁘면 증시시장은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뭐 드리자면, 그죠? 이걸 뭐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자, 경제가 안 좋으니까 증시시장이 오르잖아. 그 이유가 가로 안에 있는 게 뭐냐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양적 완화. 양적 완화. 그리고 금리 인하. 이거예요. 작년 뭐 언제 6월달이 8월달이었나? 미국의 은행들이 제일 큰 은행이 있는데 이게 파산설이 돌았거든요. 그때 어쨌냐면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25% 올랐어요. 25%. 예? 아니 뱅크런 뭐 그거 뭐 지금 폭발 직전인데 나스닥이 25% 올랐다니까요. 그죠? 지금 현재 많이 터지고 있죠. 이런 미국 뭐 하면서 뭐 실버 게이트. 지금 여러분들 FTX 사태 때 터져서 이만큼 하락을 해서 엄청 많이 하고 지금 이만큼밖에 하락 안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런 뉴스들이, 이런 지표들이 여기 다 차트에 선반영으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왜 저만큼에 대한 악재가 나왔는데 왜 이만큼 하락 안 한 거야? 그럼 여기서 더 하락하는 건가?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시원하게 내리는 거 안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매수를 고민하고 있고 아니면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공포를 떠시는 분들은 이런 무빙이 나와야 돼요. 그냥 안 나왔죠. 이만큼 하라, 이만큼 22K에서 20K까지 하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25K는 이런 꼬리를 제외하고 솔직하게 23K에서 막말로 20K 온 거예요. 24, 25는 고점 부근이니까 그냥 이 위 대가리를 그냥 없애버린다 생각하고, 개미들이 많이 탔던 부분을 생각하면 23K에서
20K 떨어진 거예요. 실버 게이트, 머슨 게이트, 지금 뭐 코인리스에서도 10가지 최악의 날이다. 이만큼 많이 터진 게 없다. 단 하나의 FTX 사태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엄청난 악재가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bad is good이다 라고 정의를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가 예상치가 물가지수가 지금 6% 나왔거든요. CPI 지수부터 먼저 봅시다. 2월 24일 날에 예측이 6.2%인데 실제가 6.4%였죠. 그래서 예측이 지금 6% 나왔는데 과연 이거보다 낮아질 것입니다. 예측이 월가에서 예측을 내거든요. 6% 나왔다는 얘기는 많이 낮아졌다라는 좀 분석이거든요. 이게 월가에서 예측치를 잡는 건데 그만큼 많이 하락했구나 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요때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요때가 5.5%였나요? 이게 5.3%네요. 이게 미리 CPI를 좀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인데 5.3%까지는 5%까지는 빠질 것이다. 여기까지는 CPI 지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5.3%. 그러니까 지금 현재 CPI가 6.4%니까 정말 5%대까지는 CPI가 어쩌고 저쩌고 다시 오른다. 뭐 미국의 긴축이 더 길게 갈 것이다. 막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시면 됩니다. 평일에 조금 안내드렸던 브리핑 내용을 좀 정리하고 거기 덧붙여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관점에 대해서는 제가 19.8K까지 하락을 보고 있었고 실제로 19.6K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896일선 정확하죠.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상 바이낸스 차트고 정확하게 꼬리를 달죠. 정확하게 꼬리를 달고 여기까지 하라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그냥 여기가 단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자, 여기서 제가 어제 단톡방에서도 111선 여기가 이탈되면 좀 위험하다. 하지만은 이탈되지 않고 위에서 마감 시에는 건강한 조정이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FTX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111선을 뚫었죠. 그 다음에 224일선 뚫었죠. 6개월 장기 이평선과 1년의 장기 이평선을 뚫었어요. 뚫고 난 다음에 25K가 왔거든요. 이거를 뚫어주면서 이 레벨이 19K 부근 뭐 18K 부근을 뚫어줘서 25K까지 온 건데, 이 상승 파동이 일어남으로써 이만큼에 대한 상승이 일어난 건데 이걸 엘리엇 파동 1파로 잡는 거거든요. 엘리엇 파동 1파로 잡는데 뚫어줬던 라인이 지금 현재 지지를 해주면 이거는 이 상승 흐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조정이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조금 더 딥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임펄스판 1파, 2파, 3파, 4파, 저는 1파, 2파, 3파로 부를게요. 상승 파동만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하락의 파동 5파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그림이 딱 그대로 되거든요. 여기서 1파, 2파, 3파, 4파, 5파에서 그죠, 여러분들? 이 보시면 여기서 종고점을 넘는 파동이 발생을 하고, 뭐 이게 파동이 시작이 되는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고 뒤에 봐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딱 마침 일봉상으로 여기 라인이 마감이 됐다. 왜냐면 장기 이평선이 뭐냐면 이게 밑에 장기 이평선이잖아요. 6개월이랑 1년이니까. 장기 이평선이 뭐냐면 가장 지지가 강한 라인이거든요. 지지가 강한 라인. 그 라인을 안 깨졌으니까 지지 라인이 됐으니까 이게 그냥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겁먹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신뢰도가 높은 거는 제가 시간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걸 했는데, 일봉상으로는 뭐 거기다가 주봉으로 봤을 때 21선 터치까지 됐거든요. 이거는 요 라인이 주봉상으로 21선은 겹치는 라인과 일봉상으로 장기 이평선 겹치는 라인이니까 엄청난 강한 지지 라인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하락이 조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차트상으로 임펄스 파동으로 봤을 때도 조정의 하락 지점이 마지막 5파의 하락 지점이 장기 이평선에 딱 마침 나오고, 거기에 대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옴으로써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이 섞이면서 지지 역할을 해줬거든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일단 첫째로 정리를 하자면 장기 이평선은 강한 지지 라인이다. 거기에 대해서 장기 이평선이 터치가 되었을 때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임금 하락이 되면서 반등의 요소를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성이 높은 게 시간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데, 날봉으로 봤을 때도 신뢰성이 좋고,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주봉상 21선에 터치가 됐다 라는 그런 것도
지지 라인이 겹치는 구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하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단톡방에서 브리핑을 드렸냐면, 자, 111선에서 롱을 타셔라. 저도 실제로 롱을 탔거든요. 19.8K 부근에서 19.885에서 와, 이거는 뭐 벤티까지 팔아가지고 롱 걸어야 된다. 저는 이거 1차 매수까지만 해놨거든요. 1차 매수까지는 이거는 그냥 걸리는 것만큼만 들고 가려고 했는데 1차 매수만 돼가지고 이거는 그대로 들고 갈 것입니다. 예, 그래서 19.88에 타가지고 쭉 들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라고 했냐면 111선에서 꼬리를 달 때 이때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게 봉 마감이 중요한 겁니다. 일봉상으로 봉 마감이 111선 부근에서 타셔서 이 봉 마감이 밑으로 이루어진다면 내 손절 가격도 낮아지고, 선물을 하신 분들 여기서 롱을 타시고 만약에 여기서 이탈 봉 마감이 되면 숏으로 스위칭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선물은 롱이든 숏이든 무적이다 라고 얘기를, 이런 장기 이평선에서 손익비가 좋은 자리거든요. 한마디로 내 진입가가 손절 가격이니까 손절 가격이 어때요? 낮죠. 이 봉 마감이 마감으로 하게 되면. 그리고 약 손절은 되겠지만은 만약에 그렇잖아요. 여기 꼬리에서 뭐 100달러? 그렇지만은 봉 마감이 밑으로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 상승 파동이 조정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엘리엇 파동 1파가 상승을 이렇게 했어요. 이 1파가 되려면 이 1파보다 더 큰 상승이 나와야 이게 1파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2파가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2파보다 상승이 커야 3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어제 그래서 112선에서 말씀드렸고, 지금은 1년선 지금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 무료 타실 분들은 1년선 부근에서 타셔라. 112선에 어제 타시는 무료 타시는 분들 다 타졌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 단톡방에서는. 그래서 진입하셔도 괜찮다 라고 보고 있었고, 이게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었어. 이게 하락을 했으면 유튜브 욕 전날 먹었을 겁니다. 예, 다행이네요. 어쨌든 제 시나리오대로 다행스럽게 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라고 얘기하고, 만약 여기 빠지더라도 저는 쌍바닥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빠져도 저는 납배되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제 그릇이 여러분들 그릇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섭긴 하지만은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을 조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미래의 거시적 관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연준은 작년 6월달에 뻐꾸기를 날리거든요. 그래서 9월에는 천천히 금리를 인상을 하거나, 9월달, 작년 9월달에, 6월달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월달에 천천히 금리 인상을 하거나 잠깐 멈출 수 있다고 이렇게 뻐꾸기를 날리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나스닥이 그때 7, 8월달에 랠리가 나오거든요. 이때 뻐꾸기를 날려요. 그래서 랠리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7, 8월달에 랠리가 나오고 저점 대비해서 또 25% 뛰었거든요. 나스닥이. 그래서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이 나와서 또다시 말 바꾸기를 하면서 파월이 말을 바꾸거든요. 너네들 다 죽었어 라고 말을 바꾸는데, 연준은 성장도 두려워하지만 물가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물가가 문제라 생각을 해서 성장을 지금 현재 희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융 시스템에 대해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때는 물가를 잡는 게 또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메우기 위해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이 어때요? 지금 금융 위기가 왔죠. 지금 그죠? 실리콘밸리 은행, 이 은행들이 지금 돈들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양적 완화를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얘네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지금 현재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은행들이 지금 돈이 많아요. 은행에 돈들이 많은데 이걸 지금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좀 만들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은 시단위로 은행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방은행, 뭐 경남은행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를 올리니까 은행에서 지금 현재 파산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파산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아니면 또 다른 코로나가 나왔을 때 돈을 못 뿌리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 은행에 돈이 많이 들어있어. 불어둔 돈이 은행에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중은행 중에 제일 작은 은행들을 파산시키면서 다음번에 인플레이션이 회복하게 만드는 가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나?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연준은 성장도 들어왔지만 물가도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성장을 희생을 하려고 잡았는데, 금융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때는 물가를 잡는 게 또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을 이제 불안을 메우기 위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국제 시장이 망가지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높아지면 누가 국채를 삽니까? 미국이 계속 금리 인상을 계속 높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국채는 누가 사요? 그죠? 아무도 국채를 안 사죠. 그래서 이렇게 헤이크도 주고 약간 늘리기도 하고. 그럼 미국 국채 시장이 정말 불안해지는데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불안을 없애야죠. 그럼 긴축을 안 하고 금리 인상을 안 하면 또 인플레이션 문제가 또 생기니까. 그래서 긴축을 세 가지로 연준에서 나누는데 how fast 얼마나 빨리 올릴까, how high 얼마나 높게 올릴까, how long 얼마나 그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할까,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how fast를 없애버리거든요. 얼마나 빨리 올릴까. 지금 현재 빨리 올릴까. 근데 지금 현재 또 빅스텝이 뭐니 how fast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죠. 그런 이유가 국제 시장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아가리 터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그래서 페이크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보들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뉴스를, 무조건적인 뉴스를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핵심적인 뉴스를만 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또 빅스텝 뭐 이런 하우페스트 얘기가 슬 나오고 있죠. 그럼 이러면 연준에서도 6월달에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서 또 8월달에 올리고 3개월 단위로 지금 현재 계속 말 바꾸기로 하고 있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 지금 현재 긴축을 제대로 하려면 양적 긴축을 제대로 하려면 천천히 해야 된다. FOMC 때 빅스텝 존나 지금 하고 있잖아. 빅스텝 절대 못해요. 절대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할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 빅스텝을 해버리면 여기가 마지막 금리 인상일 거예요. 오히려 좋다는 얘기가 아까 금방 얘기한 이유가 how fast 얼마나 빨리 올릴까, 그죠? 이렇게 빨리 올려버리면 국제시장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망가뜨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만약에 지금 현재 빅스텝을 할 가능성은 없지만은 두 개 다 열어두고 대응을 하자면, 자, 빅스텝과 이번에 FOMC가 있죠. 22일 날인가? 14일 날에 그 CPI 지수 나오고, 어쨌든 22일 날에 FOMC가 나오는데 빅스텝이냐 아니면 베이비 스텝이냐 0.25, 그죠? 0.25 올리냐 0.5% 올리냐, 그죠? 그래서 베이비 스텝을 하면, 자, 4월달에 FOMC가 없거든요. 3월달에 FOMC를 하고 나면 3월 말에 FOMC, 4월달에 없거든요. 5월달에 베이비 스텝을 하고 6월달에 금리 동결을 할 것이고, 빅 스텝을 한다면 5월달에 금리 동결을 할 것이다. 그죠? 한 달 빨리 금리 동결이 빨리 오는 게 빅 스텝이고, 조금 한 달 느리게 할 수 있는 게 베이비 스텝이다. 그래서 어떤 게 나와도 좋거든요. 그래서 빅스텝 이후에 또 계속 how fast 얼마나 빨리 다시 올릴까 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일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알거든요. 이번에 빅스텝을 한다는 얘기가 약간 그런 식으로 나와서 연준의 외파적인 발언이 나왔는데, 그래서 빅스텝을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빅스텝을 하고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엄청 다시 올리고 7%까지 막 올리지 않을까. 그러진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핵심된 오늘의 내용입니다. 긴축을 제대로 하려면 천천히 해야 된다. 가장 빠르게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천천히 해야 된다. 그죠? 너무 빨리 했다가는 국제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그러면 또다시 또 인플레이션이 오르거든요. 그런 상황이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현재 연준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빅스텝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6%죠. 거대 인플레이션으로 바뀌어요. 그 기준이 9.1%였죠. 12월 달에. 최대 인플레이션 물가지수가. 거대 인플레이션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9.1%보다 높게 나온다는 얘기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게 거대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고, 경기 침체 플러스 거대 인플레이션으로 바뀌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어차피 스태그플레이션에 오면 또 비트코인에게도 좋지만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우리가 조금 투자자잖아요. 오더라도 좋지만은 우리가 더 하락이 좀 길어지고 행보가 길어지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이 희망에 대해서 빠르게 어느 정도 버는 시기가 지금 현재 시기인데 또 늦춰지거든요. 초시기가 또 길어져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이 골이 깊어지거든요.
경기 침체에 대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거는 저는 마이드하게 조금 이렇게 살짝 왔다가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봤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이런 골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조금 힘들어지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어차피 오든 간에 안 오든 간에 좋지만은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골이 깊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버텨야 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가더라도 비트코인 시장에는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좋지만은 그런 이유가 있다. 그래서 회복의 시기가 좀 더디다 라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 또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영방기금과 형제처럼 움직이는 국채금리가 있다. 그게 현재 2년물 금리거든요. 2년물 금리가 지금 5%까지 원래는 상승을 했다 좀 떨어졌죠.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그죠? 4.5%. 이게 지금 현재 영방기금과 형제처럼 같이 움직이는 국채금리거든요. 이게 2년물 금리인데 지금 이 친구 원래 5% 넘었거든요. 10년물은 지금 현재 4%대입니다. 지금 좀 많이 하락을 했죠. 3.7%죠. 어쨌든 제가 적어놓은 대로 얘기를 하자면 4%대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첫째로는 원래 중장기 금리가 당연히 커야 되거든요. 우사양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예금을 해두는데 당연한 거에 불구하고 단기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하반기 때의 미국의 경기 침체가 뚜렷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무슨 말, 더 쉽게 얘기하자면 단기금리 높다는 얘기는 금리가 길게 인상을 못할 것이다 라는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장기금리가 낮은 거는 길게 예금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곧 머지않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기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하반기 때 미국이 경기 침체와 뚜렷하게 보고 있는 거고, 단기금리가 높은 이유는 금리 인상이 고점이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자, 한 번 더 얘기해 드리면 우리가 줄을 흔들어요. 줄을 흔드는데 이 앞까지만 흔들리잖아요. 이 앞까지가 지금 현재 2년물 금리라고 보면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연준의 뭐 정책에 대해서 흔들리지만은 10년물은 안 흔들린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가 뚜렷하다라는 얘기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장단기 금리 차가 저렇게 나 있으니까 장기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고 해석하고 있고, 첫 번째에 말했다시피 경기 침체가 오니까 더 이상은 못 올린다, 금리 인상이.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이미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거는 물가가 현재보다 확연하게 잡혔다라는 거고, bad is good, good is bad. 지표가 나쁘면 좋고 지표가 좋으면 나쁘다. 그리고 고용지표도 너무 좋으니까 긴축을 더한다. 얘기했죠. 고용지표가 좋은 거는 인플레이션이 올랐기 때문에 착시효과다. 인플레이의 착시효과다라고 얘기를 했죠. 앞에 오늘 영상에 말했다시피. 그래서 금리 인상을 조금 더 한다라고 하는 게 현재는 페이크다. 비슷해. 유튜브 영상에서 2번 정도 언급 드린 적이 있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죠. 원자재 가격이 오릅니다. 원자재 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무엇이냐? 임금이거든요. 그 임금이 많이 낮아졌죠. 어제 발표된 임금을 보자면, 고용지표에서 임금을 보자면 임금이 0.1% 낮아졌죠. 원자재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임금인데 이 임금이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실업자들이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0.1% 낮아졌으니까 실업률이 어때요? 0.2% 올랐죠. 제가 막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 시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게 차트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보다 엄청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미래 지표예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벌려고 미리 잡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려면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래에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 이게 목표치를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임금이 이때는 많이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실업자들이 많이 일을 하니까 실업률이 낮을 밖에 없고, 지금은 그 어제 나온 지표에 대해서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고용 지표 나오거든요. 저는 고용 지표보다 CPI가 낮게 나오면서 펑핑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고용 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왔다는 건 엄청나게 좋은 호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연준에서는 이걸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 매파적인 발언을 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실업자들이 일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그 이유가 또 조금 더
실생활로 예를 들어보자면, 자, 실업자들이 많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주식시장이 개박살나고 현금이 없으니까 일을 많이 하러 가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고용지표가 좋게 나온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착시효과다. 인플레이션 착시효과에 월급이 200만원 받던 게 220만 받으니까 일을 많이 하는 것뿐, 거기에 대해서 물가 대비해서는 마이너스다 라고 얘기를 들었죠. 물가지수가 지금 6.4%죠. 여기서 물가지수가 인플레가 이렇게 올랐는데 원자재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원자재 가격이 여기 인플레이션 올랐으니까 원자재 가격도 3% 올랐다 치면 원자재 가격 안에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 치면 우리가 1%에 대한 임금이 올랐는데 인플레이션은 우리 물가지표는 6.4%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5.4%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월급이라는 얘기죠. 그거를 착시효과고, 이게 점점점 지금 2월 임금이랑 2월 실업률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인지가 지금 되었다. 착시효과였구나. 아 씨발, 돈을 써보니까 이게 월급은 분명히 많아졌는데 이 물가 때문에 우리 남는 게 없네. 남는 게 죽겠네. 임금은 막 금리 인상 존나 하고 대출 이자는 올라가고 있고 월급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막 마냥 좋은 게 아니네.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파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에서도 지금 이제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예상을 해드렸고, 착시효과다라는 얘기를 작년부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된 사람들만이 이 장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장단기 금리 차가 82년도에서 이래로 좀 처음이거든요. 원래 당연하게 장기 예금이 더 높아야죠, 단기 금리보다. 근데 지금 현재 역전되고 있다는 얘기가 데이트 크로스가 난 거죠. 그래서 데이트 크로스가 났을 때가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지표라고 얘기를 드렸죠. 금리 인상이 언제 고점이냐라는 얘기도 같이 말했고,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들 몇 번씩이나 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계속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영상은 주말에만 올려드리고, 금요일이나 토요일 해서 그 외에 평일에는 텔레그램이나 저희 단톡방에 고정 댓글란에 있으니까 커뮤니티에 2개 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좀 대응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참 길었는데, 오늘 영상은 이때까지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 내용과 거시적 관점에 대해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린 거니까 오늘 영상만 다 보시면 제 영상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조금 딥하게 대해서 오늘 영상을 좀 길게 했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을 계속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영상 여러분들 시청해줘서 감사하고, 요즘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져서 여러분들에게 계좌도 너무너무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마스크 코인 가자! 시청해주셔서